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조태임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지금 황사 미세먼지가 오늘도 심각한데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인터뷰로 좀 풀어보기로 하고 정치권 뉴스로 가보죠. 네, 민주당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어제 민주당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이제 삼선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저녁에는 또 이제 초선인 이성만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네. 하루 사이 민주당 의원들의 있던 압수수색 뭔 일인가 싶을 텐데 이제 검찰은 2021년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여기에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이름이 언제 나왔었냐면 예를 들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왜 CJ 계열사 취업 알선해줬다는 의혹이나 노웅래 의원의 그 뇌물수수 의혹 접할 때도 이제 나왔던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정근 부총장은 의원에 당선된 적은 없는데 서초갑 지역구에서 내리 4번 구청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면서 이제 원외 인사로 꽤 좀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예. 네. 윤 의원, 이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1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면서 이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즉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이런저런 녹음 파일, 네. 또 SNS 문자 대화 이런 게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부총장이 이제 검찰 수사 시작됐을 때부터 이거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 했던 게 이 전 부총장이 워낙 만한말이었고 예. 또 지금 이제 통화 기록이 확보된 게 수년치라고 하고 3만 개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3만 개의 통화 파일이요? 네네. 그럼 자동 녹음 기능 같은 거 쓰고 자동 있었어요? 녹음 기능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기록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윤 의원, 이 의원 모두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의혹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어제 JTBC가 그 윤 의원 해명과 좀 엇갈리는 통화 음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 음성을 좀 잠깐만요. 먼저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가 이 전 부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 당시 송영길 캠프, 네, 캠프에 전당대회 있었던. 이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던 네. 강래구 씨가 이정근 씨한테 전화를 하고 네. 또 그다음 목소리는 윤관석 의원이고요. 네, 자, 맞습니다. 순서대로 들으시죠. 허경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면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우리 네, 이게 전당대회 선거 일주일 앞두고 이 전 부총장이 10개의 동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던 정황 그리고 또 추가로 5개 봉투가 전달된 정황 등이 담긴 음성입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게 전당대회가 송영길 네. 후보가 대표가 됐던 그 전당대회인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 전당대회에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다 윤관석 의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래구 씨 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수사가 이제 송영길 그 전 캠프 쪽에 있던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경우는 그 사업가로부터 10억 원 받았다는 혐의로 어제 1심 재판 네. 선고가 있었잖아요. 네, 이거 네. 윤관석 의원 건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실마리가 됐던 사건인데요. 어제 법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건 검찰은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법원 선고가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구형보다 실제 선고가 더 네. 높은 거는 참 이례적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네. 보는데 재판부는 왜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을 준 사람을 비난했다면서 이 전 부총장을 질타했는데 앞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 돈을 준 사업가 박 씨가 빨대를 꽂은 것처럼 돈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사건의 파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정근 부총장에 대한 이제 형은 이제 법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일정 형량이 넘어가면은 다른 범죄랑 경합 중인 다른 범죄랑 분리해서 선고하는 게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 8천만 원을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치자금법에만 1년 6개월을 더해가지고 그게 아하. 이제 4년 6개월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재판부의 재량이거든요. 합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사안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입증이 됐다라고 본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일단은 예전에 이 비슷한 전당대 돈 살포 사태가 2012년에 한번 파장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승덕 의원이 이거를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칼럼을 쓰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2008년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왔는데 내가 거절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결국 검찰 조사하고 박희태 의장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이 나온 걸로 이제 해서 검찰 수사 들어가고 민주당에도 불똥이 뛰어가지고 민주당에도 돈 살포 있었던 거 아니냐 막 그래서 그게 딱 10년 전이거든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정치가 10년 동안 바뀐 게 없구나. 예. 막 90년대 뭐 돈 살포 있었던 것까지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하나도 모두 전진을 못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좀 놀랍기도 해요. 예, 지금 예. 들으셨다시피 너무나 깨끗한 음질로 이런 것들이 다 녹음이 돼 있었는데 그 이런 것을 녹음까지 할 정도로 부주의하게 공공연하게 할 만큼 이런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단 말인가? 이거는 참 국민들로서 너무나 씁쓸하고 분노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정근이란 이분한테 조금 평가를 하자면은 너무나 부도덕하고 또 하나는 너무나 부주의해요. 그러니까 이게 3만 개 파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정이 이랬습니다. 검찰 조사가 들어가니까 본인의 핸드폰을 바꾼 다음에 나 핸드폰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알고 보니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이정근의 모친의 자택에서 핸드폰 2개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로 이제 3만 개 파일이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녹음한 것도 그렇고 저는 뭐 이거를 옹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부주의하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다 자기 모친 집에 하는 거 이런 일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핸들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일상화돼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를 아하.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기려면은 돈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의 인식을 가진 분이 이렇게 민주당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았다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는 예. 이거예요. 자, 15명한테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15명 수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 자, 지금 이 녹음 네. 파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자도 있습니다. 문자도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렇다면 15명에게 돈 봉투를 주려는 시도는 사실상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그 봉투를 주려고 시도했던 것이냐? 누가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녹취록이 지금 뭐 어디까지 들어가 있는지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당사자는 실제 뭐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이를테면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이름이 나오는 순간 다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초토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한테만 뿌렸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더 다른 지역위원장 등 뭐 의원이 아닌 사람한테도 뿌렸을 가능성 이런 거를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이제 뭐 일파만파 퍼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조태인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노웅래 의원 그 박모 씨가 돈을 9억 8천만 원을 준 그 박모 씨가 노웅래 의원한테도 돈을 줘가지고 그것도 수사하고 있고 노영민 한국 복합물류에 취업 청탁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수사 대상에 있고 그러니까 이정근과 둘러싸가지고 너무 많은 지금 수사가 지금 민주당에 지금 문어발식으로 지금 이제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권칠승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압수수색이 묘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음모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수사를 안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모든 걸 좀 정쟁으로 지금 음모론으로 좀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일부 시각도 있다. 이런 것까지 사실 비판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은 전 현직 대표가 다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네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좀 오빠, 언니 이런 좀 친근함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시하는 걸 좀 좋아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드러난 이름들에서도 좀 그 실제 여부를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녹음 파일 3만여 개. 사실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처음 체포되고 구속되고 할 때부터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는 여의도에 많이 돌았어요. 통화 녹음 기능 갖고 있고 굉장히 발이 넓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근데 지금 이제 하나
뭔가 좀 터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오늘 월간 박지원 있습니다. 거기서 더 들여다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학폭 기록 4년 보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폭력은 대입 정시에, 그러니까 수시에만 반영됐고 정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학폭 기록 보존 기간도 지금 2년인데 4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자율적으로 적용을 하고요. 2026년부터는 이제 의무화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1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고1부터. 네. 그러니까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발표는 이제 11년 만이라고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영향을 주게 된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그렇죠. 정 변호사 아들이 왜 정시로 서울대 갔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번 대책의 한 방향을 제시한 셈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해 학생은 학폭위 조치 결정 전에는 자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고 학생부 조치 사항 기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자퇴생들의 학폭 조치 사항도 이제 대입 정시에 반영될 방침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순신 변호사는 국회 청문회에 또 불참 의사를 밝혔네요. 네, 원래 내일 열기로 했던 국회 청문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유는 정 변호사가 지금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이고요. 부인과 아들은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 증인도 없이 청문회를 열게 된 상황인데 민주당은 정 변호사가 불참할 경우 이제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좀 강경한 입장입니다. 네, 김주인 에디터. 어제 나온 이 학폭 근절 대책 이게 정시, 수시 가리지 않고 대학 입시에 다 반영하고 4년 동안 이걸 기록하도록 한 거니까 재수를 해도 대입을 삼수에도 되는 네. 반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좀 강화했어요. 엄벌주의. 네. 뭐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지난주엔가 한번 요거를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빨리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 관련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선거사범처럼 선거사범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1심이 나오게 해놨잖아요. 그게 빨리 결론 내리게. 네.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결론이 안 나면은 한 2년 3년 대법까지 가면은 이거 아무런 영향이 이제 못 주는 거예요. 영향도 그러니까. 영향이지만 예. 그렇게 가면 피해 학생이 엄청 고생해요. 예. 왜냐하면 재판 시작되면 이게 피해자 가해자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재판을.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이 빠졌다. 그래서 어제 이제 기자들 질의가 있으니까 교육부가 사법부에 협조 요청을 하겠다 정도는 나왔는데 이게 아예 입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속행되게 이제 재판이 뭐 이런 얘기가 하나가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재판 소송 증가죠. 예, 증가. 왜냐하면은 이 정도로 불이익이 커지면은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면은 소송이 이제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어쨌든 학교 폭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480건이었던 행정심판 건수가 2022년에는 889건으로 2년 만에 2배가 늘었고요. 예. 행정소송도 111건에서 2년 만에 265건. 그러니까 2배에서 뭐 2.5배 정도 늘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학폭이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민하게 느끼니까 더 많이 이제 그렇죠. 소송으로 가는 것도 예전에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던 것도. 예, 절대적으로 뭐 늘었다라고 반드시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학폭 자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고 엄벌주의로만 가는 거 이거가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또 어떤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겠다 교육부가 어제 그 얘기도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 피해자가 진술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보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부 대책으로 그거를 이제 우리 기대할 수는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보완점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으니 이제 후속 대책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뭐 엄벌도 필요하고 또 그 부작용도 막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건 아예 발생이 안 되게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짧게 하나만 볼까요, 조 기자? 네, 엠폭스 닷새 동안 3명 발생했다는 건데요. 엠폭스 이거 원숭이 두창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 전남에 이어서 10일과 11일에 서울에서 7번째, 8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최근 이제 확진자 모두
3주 내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어서 국내 감염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3명 사이 접점도 없어서 이 숨은 감염자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원숭이 두창 엠폭스 증상이 뭡니까? 네, 발열, 오한, 사타구니 발진 등 증상을 보이는데 이제 코로나와의 차이점은 밀접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다는 겁니다. 네. 전문가들은 치명률이 낮고 국내 엠폭스 백신과 치료제가 도입되어 있는 만큼 또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이제 전염되는 만큼 너무 과도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름 자체가 원숭이 두창, 뭐 엠폭스 이러니까 상당히 무서운데 네. 일단 이 치료는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